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제 일상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약속드린 대로 이 홍준표 선수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그 얘기. 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홍준표 선수하고는 이 친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지금 뭐 홍준표 선수를 대통령 만들자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길 사람을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든지 정권 탈환해야겠다. 이 그 1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홍준표 선수를 비롯해갖고 뭐 우리 윤석열 총장 또 뭐 우리 아무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 대선 주자라고 하면은 이름이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이 기준을 생각한다면 결국 윤석열과 홍준표, 또 홍준표가 표와 윤석열 뭐 이 한도에서 그 우파의 이 주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홍준표 선수를 만났는데 홍준표 선수가 대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책을 다 읽었다. 오늘까지. 그래서 무슨 책을 다 읽으셨냐 이랬더니 이병주의 지리산이라는 책을 7권까지 읽었다 이러더라고요. 참 저도 그 책 옛날에 읽었는데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근데 이병주라는 작가는 뭐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나왔던 바람과 구름과 비 아주 그 멋진 소설이죠. 이게 조선일보에 옛날에 이 연재가 돼갖고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도요. 그거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별별 거를 참 조숙하게 알게 됐죠. 자, 이런데 홍준표 선수가 책을 읽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홍준표 선수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 제 기억엔 3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이거는 호오에 관계없이. 첫째 이인재 의원이 늘 책을 갖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여러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나 이한구 의원 늘 책을 갖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 홍준표 선수도 책을 꽤 열심히 읽었습니다. 물론 학자였던 그 박세일 교수는 책을 뭐 갖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 분 자체가 지식에 완전히 그 집합자였죠. 그러면서 저보고는 맨날 책을 읽고 있다. 시간만 있으면 이러면서 좀 이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현철이라는 이 가수 아시죠, 여러분? 이 현철 씨가 한번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한다. 자기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도 나왔다. 동아대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뭐 세탁소 아저씨인 줄 알더라. 이래가지고 전국의 세탁소 아저씨들이 사장님들이 막 화를 낸 적도 있어서 사과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이다 뭐 이런 느낌은 안 갖고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 선수는 늘 일종의 탐구형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 애드리브라고 해서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근데 그날 이제 이병주의 지리산을 자기가 7권까지 다 완독을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선택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이 지리산이라는 책은요, 바로 선택의 실패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책임지는 그런 얘기예요. 이 주인공 박태영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부터 해갖고 뭐 독립운동하고 나중에는 빨치산으로 이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아주 불행한 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격동기에 불행한 지식인 또 불행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념을 갖고 그 이념에 이지러지고 문드러진 아주 유린당한 한 인생을 뜻하기도 하죠.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책을 몇 권을 이렇게 다시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박태영은요. 그 일제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일운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돼갖고 막 이 공산주의 이념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공산당인 사람들,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들의 관료주의라든가 그들의 권력에 대한 그 암투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팔찌산으로 돼서 거의 괴면 상태에 가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선택의 실패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홍준표 선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 지금의 한국적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선택의 실패,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이라는 또는 좌파 정권의 이 발호를 있게 한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선수는 앞으로 자신이 대권에 꼭 나가겠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요. 전 의원이 알던 홍준표보다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자기는 대권에도 나가봤고 또 그거를 이제 2차례나 뭐 경선에 한 번 나갔고 두 번째는 대선 주자로서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봤고 너무나 많은 구질구질한 인간형도 봤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많은 감동도 맛봤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굉장히 준비가 됐다. 그리고 그 어떤 거를 하더라도 자기는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선수는 지난번에 이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갔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도 이렇게 몇 번은 들었는데 그 당시 당 지지율 4%에서 자기가 24%를 얻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당에서 10%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이 대선 자금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도 하는 그 대선 자금. 그래서 그 당시에 정우택 총장이었는데 그렇게 홍준표 선수를 막 괴롭히면서 10% 못하면은 우리 대선 다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세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디 동두천인가에 와서 유세를 하더라고. 이렇게 제가 그 홍준표 선수가 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질 거라고 본 거죠. 그래가지고 유세차가 이 뚝방에 세워져 있고 또 사람들을 모아왔다는데 38명.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굉장히 목이 터지게 사자우를 부르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라는 정치인은요. 장점이 두드러진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흑수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막눈의 엄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부자에게는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기회를. 이게 다 홍준표가 스스로 만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홍준표 선수는 흑수저라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정치적인 레토릭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했다는 거. 사람이 이 낙선이라든가 또는 떨어져 보고 고통을 받고 이런 것처럼 강렬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홍준표한테 걱정하는 건 뭡니까? 젊은 애들이 싫어한다. 특히 여자들이 막 이런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확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여자들이 홍준표를 싫어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홍발정 사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오죽 어떻게 보면은 순진했으면 그걸 책에다가 홍준표가 자서전에 써놨겠습니까?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난기, 치기가 너무나 오버된 거죠. 그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반듯하고 그 다음에 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어떤 신의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점은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선수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저한테도 많은 걸, 그래서 저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선수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통령이 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 있다. 이 나라를 되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델로 가야 된다. 즉 DJ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가. 그 다음에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말하자면 DJ의 경우는 DJP 연합, JP를 끌어들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노무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붐을 일으킨 거예요. 즉 제주도부터 막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노무현이라는 일종의 뉴스타, 루키를 대선 주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홍준표는 이 두 가지 모델로 하면은 우리 보수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꼭 대선 후보가, 내가 꼭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좋다. 나는 보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로 족하다. 그러나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는 내가 제일 준비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홍준표라는 한 정치인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또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며 이 국민들의 열망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사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홍준표가 될지 윤석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보수는 정권 탄핵할 수 있고 우리 보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홍준표 선수를 만나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불쌍하게 놔둘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저도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정권 탈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